이니라. 덕이 있는 사람만이 말을 하게 된다면은 그 덕이 사람에게 미치기 때문에 덕이 있는 사람만이 반드시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거니와 덕이 없고 유언자 말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덕을 갖췄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덕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언어 말만 잘하는 사람은 덕을 겸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앞을 택해야지 뒤를 택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수양이 바탕에 대해서 나오는 언어 말만 뱅글뱅글 돌리는 그런 사람은 덕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면 말만 잘한 사람은 말할 그런 어떤 자격이 선비 위치에서는 좀 제고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근데 요즘은 앵커들 말만 잘하면 그냥 명성과 돈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모습을 보여주는 세대이기 때문에 어진 사람은 반드시 용맹이 있거니와 용맹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질미 있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어진 사람은 과감히 뭘 고치는 데에 용맹이 있거니와 어짐이 바탕이 되지 않고 싸움만 용맹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짐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용맹심이야말로 그것이 진짜 용맹이지 어진 마음이 바탕이 안 되고 용맹만 위주로 우선하는 사람은 인해 살림살이가 묻어나온다고 할 수가 없다. 어디든지 논어에서는 수양이 위주입니다. 정치를 해도 인해 바탕이고 또 선비 생활에도 인해 바탕이고 잘 상대가 알아서 써주면 그만이고 안 써줘도 그만이고 항상 그런 뿌리 세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합평스럽고 그 순하는 성품이 마음 가운데에 푹 쌓여서 꽃닦고 꽃다움이 밖에 우러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죠. 정진을 잘하고 내면에 비해있는 자기 수행을 잘한 사람은 그런 노스님이나 그런 스님 보면은 옆에가 있어도 푸근한 마음, 정갈한 마음, 어떤 모시고 싶고 공경스러운 마음이 거기에서 옷자락에서 이렇게 풍겨나오지요. 그것이 덕이지요. 그렇죠. 그런 공부가 많이 안 된 그런 수행인 옆에가 서 있으면은 말은 고분이 잘하는데 언젠가 좀 무섭고 손해볼 것 같고 나한테 좀 그런 것이 느끼지. 탁구 칠 때 보면 개박살 내버리니까 탁구에 그게 결부시켜서 얘기만 안 돼. 탁구는 개박살 내는 것이 그 인이라 봐주면 안 돼. 내가 체력이 달려서 봐줬지만 정에는 혓바닥이 막 붉어졌냐? 오늘 우리 복식 치는데 저 면장은 죽여야 돼. 일단 죽이고 나서 우리가 거슬러야지. 치면 그냥 까니 보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부처님도 출가하기 전에 다 문물을 더 겸했잖아. 4단 복식을 하는데 제일 일선 파트너로 정예를 내가지고 일단 저게 교란작전 한번 해야 되겠어. 우리가 나가서 죽이면은 그건 뭐 신고서 안 된다 그러니까 딱 자를 앞에 1번 순으로 내서 한번 저게 동태를 한번 살펴보고 근데 지금 우리 청암사 선수는 종표 스님하고 나오곤 종표는 너무 야물어서 탁구장에 가면 차돌이라 그래. 오늘 잘 치는 거 보고 차돌이 오빠 한번 그래봐. 차돌이 오빠 한번 그렇게 해봐야 돼. 근데 나나 차돌이도 부정이고 그래 어제 막 억만금을 걸자고 우리 저 강주심이 면장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 사실 쫄았어. 쫄았는데 어디 김천이나 또 부정선수 데리고 오면 골치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식 1번 순위를 정해 잘을 내보내가지고 일단 동태를 살피도록 오다를 짜야 되겠어 내가. 오다를 그렇게 짜야 되겠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인데 그렇잖아. 볼 수가 없고 보이지 않지만 그 어른이 평소에 살림을 잘 살면은 우리께 좋은 얘기 뭐 얘기 그런 얘기를 들려주지 않더라도 옆에 가 있으면 뭐 느끼는 거 있죠. 그렇지? 그것이 덕이야. 능한 자는 말만 잘한 사람은 문득 말 잘하는 입으로 공급해서 줄 뿐이니 실제 내용이 없다 이 말이야. 편이라고 하는 것도 영이라고 하는 것도 말 잘한 걸 그렇게 얘기를 해. 말 잘한 편령, 말 잘한 입으로서 급이라고 하는 것은 준다, 줄급다, 줄 따름이고 실 내용이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진 사람은 마음 가운데에 사사로이 끼어있는 누가 없어서 의스러움을 보면 반드시 실천에 옮겨가지고서 그렇게 모두 바로잡아주는데 용맹스러운 사람은 혹 혈기로서의 강할 따름이다. 그런 얘기죠. 용맹이라고 하는 것이 인을 동반한 용맹이야. 그 용맹이 진짜 용맹이지. 싸움자라고 하죠. 그건 혈기지 용맹 부이라 이 말이야. 조계종에 싸움자라는 스님들 보면 혈기지 용맹이라. 윤시왈 유덕자는 반드시 말을 할 수 있거니와 한갓 말만 능히 자는 자는 반드시 덕이 있다라고 기필할 수가 없다. 어진 사람의 지게는 반드시 용맹스럽거니와 한갓 용맹만 잘 부리는 사람은 반드시 인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혹 그런 사람한테 인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미자라고 하는 것은 반부정, 반긍정을 하기 때문에 대개 거의가 용맹스럽고 혈기지용을 동반한 사람은 어진 마음을 갖지 않다. 우리가 논어를 배우면서 어진 것이 어떤 것이고 용맹이 어떤 것인고 우리는 혈기지 용맹인가 지혜 우리는 인을 동반한 용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남궁가리 문어공자왈 얘는 화살을 잘 쏘고 오라는 장수는 배를 육지에서 끌고 다니되 구부득기사연이연을 둘이 다 함께 그 죽음의 그러함을 얻지 못했걸 잘 못 죽었다 이 말이죠. 운임금과 칙이라는 사람은 원래 출신이 촌에 농사꾼 몸소 농사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 뒤 후손들도 운임금은 자기 자신 때 천하를 소유했습니다. 그런 얘기죠. 용맹 있는 사람은 한때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름을 떠났지만 그 죽을 때는 이치에 맞게 죽지를 못했고 운임금 치수나하고 직이라고 하는 것은 순임금 때 농사를 맡아보는 농림부 장관이었었는데 이 직의 후손이 주나라 문왕무왕의 선조입니다. 저 준나라 때 와가지고 하은주할 때 준나라 때 와가지고 천하를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부자 불덕 이러시니 이 말을 남궁가리가 했을 적에 부자는 묵묵히 한 말도 안 하시고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남궁가리 나고 나서 자활 가로되 군자제라 군자답다 약이니여 저 사람이여 덕을 숭상한 사람이다 저 이사람이여 그런 얘기입니다. 운임금은 9년 치수의 공으로 해서 연임금이 자리를 순임금이 자리를 이양해 줬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농사 짓는 법을 만든 칙이라는 사람은 하대 때 사람이지만 은나라를 거쳐서 준나라에 와가지고 문왕하고 무왕이 그 자손으로서 준나라를 세워가지고 천하를 소유했습니다. 다 덕을 숭상하고
백성을 위해서 치수를 하고 백성을 위해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소임을 충분히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벼슬이라든가 사람을 죽이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은 일지적으로 그렇게 그런 영화를 누렸지만 죽을 때는 이치에 맞지 않게 죽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공자님, 우리 선생님은 운임금이나 직이라는 그런 분들하고 우리 선생님 사심사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공자한테 약간 기미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약간 공자를 이렇게 죽게 세웠는데 공자님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내 제자답다 이렇게 또 얘기할 어른도 아니에요. 이렇게 묵묵부답하시다가 그 사람이 이제 나하고 난 뒤에 저 사람은 군자답다. 저 사람은 덕을 숭상한 사람이다. 이건 남영이라는 사람은 공자 제자인데 시전에 보면은 저 백규장인데 백규라고 하는 것은 흰녹을 얘기를 해요. 백규라고 하는 것은 흰녹을 시전에 보면은 백규장에 보면은 백규지점은 상가마야언이와 흰녹에 흠집이 생긴 것은 상가마야언이와 오히려 가히 갈아서 흠집을 없앨 수가 있지만 사언지점은 불가이하라. 내가 말 실수한 것은, 내가 말 잘못한 것은 국가의 존망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저 이렇게 저렇게 농담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라를 다스리고 임금을 모시고 어떤 백성을 다스리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고 설계 잘못하다 보면은 그것은 거의 큰 파장이 오니까 사언지점은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게 흠집이 붙은 것은 불가위하라. 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한번 말해버리면 그 말은 자기 입을 떠난 것은 그것이 말 자체가 공론화되기 때문에 글을 지어가지고 신문에 게재된 것은 일단 자기 글을 자기 손을 떠났을 때는 모든 보는 대중의 그 몫이라 이 말이야.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참 말을 삼가해야 된다 이 말이야. 시전에서 백규장에는 남영이라는 사람이 남군갈인데 공자 제자인데 매일 아침에 백규지점은 상가마야언이와 사언지점은 불가야라. 하지 않는 동료들 사이에도 말 한마디 잘못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 치문반 동기했는데 나이가 60 먹도록 미움을 받아가지고 모임에 왕따시키기 위해서는 같이 1년 동안 공부했는데 모른다고 그 사람 모른다고 여럿이 합해 그러니까 왕따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영이라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삼복백규라 백규장을 3번 되풀이한다 이 말이야. 그래 요즘 편지2에 당신이 준 편지는 삼복백규했다고 3번 읽어서 은밀했다고 그런 표현이 고사가 저기서 나온 소리야. 삼복백규. 서장에서도 편지에 삼복사언이라 이 말에 대해서 3번 되풀이했다. 대신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남군갈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공자님이 얘기할 적에 군자제라 저 사람이여 군자답다. 군자답다. 이 감탄사 제자가 올 적에는 그냥 법보단 명사가 아니고 군자답다. 군자스럽다. 그렇게 형용사로 그렇게 풀이를 해야 돼. 군자 하면은 고유명사고 군자답다. 군자스럽다. 그렇게 할 적에는 형용사로 풀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약인이여 상덕제라 덕을 숭상한 사람이여 바로 저 사람이구나. 이기자 기형지자로 이 처지하시다. 그런 말이 나와. 저 말을 듣고 공자님은 아침마다 백규장을 3번 한다는 얘기를 듣고 형님 딸이 하나 있어. 형님 딸을 묻지도 않고 얼른 마누라를 해줬어. 이 형지자로 처시하다. 그 형님이 딸로 댁을 만들어줬다. 며느리를 형님 딸을 장가 보내줬다 이 말이야. 공자님이 그런 사람이야. 그렇잖아. 여러분들도 벤소에 가서 삼복백규장 한 번씩 하고 나와. 가지고 딱
가지고 관람객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커피 쪽쪽 빼가지고 컵 들고 쪽쪽쪽 빨고 뭐 그냥 안 좋더라. 그러면 강주심이나 나한테 커피 빼서 한 잔 갖다 주고 하든지. 남궁갈이라는 사람은 군자답다 그렇게 하는 소리야. 남궁갈은 곧 남영이를 얘기를 한다. 예라는 장수는 옛날 상고 때 유궁이란 나라의 임금이었는데 화살을 잘 쏘아가지고서 하우상이라는 그런 임금을 죽여가지고 그 자리를 찬탈에 뺏어버렸어. 그렇지만 그 신하인 한촉이라는 사람이 또 예라는 사람을 죽여버렸죠. 남 죽였는데 자기는 안 죽나? 또 예를 죽이고 한촉이라 그 신하한테 또 죽였어. 대지 그걸 대신했다 이 말이야. 오라는 사람은 춘추전에 작요니 요자로 지었는데 한촉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죠. 힘이 능히 육지에 다니면서 육지에서 배를 끌고 다녀. 또 뒤에 하우소강이란 사람한테 죽은 바를 당했다. 남을 죽이고 힘을 과시라고 그 자리에 뺏는 사람은 또 자기도 그 과보를 받는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연임금은 9년 동안 운임금은 9년 동안 치수를 했고 자기 공하고 나라를 다스린 데 대해서 오직 범서 무슨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계를 하지 않고 또 백성을 위해서 꾸준히 농사 짓는 법을 개발한 직이라는 분은 자기 후대 때 와가지고 또 천하를 제패했다 이 말이야. 공자님 보고 너무 어려운데 좀 이런 어른들이 그 우리 선생님하고 비슷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제자가 있으니까 잘 사십시오 이런 칭찬한 말투인데 공자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나가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했다. 공자님의 인품이 그렇죠. 우리 초계 선생님은 선비들이 글을 지어가지고 와서 자기 자랑을 하면은 하고 고통을 통 끼어요. 또 자랑 안 한 사람이 선생님 요즘 고쳐주시라고 이렇게 싹 밀면은 거기를 보고 그 사람 나가면 날들어 글이 좀 그럴싸하지. 칭찬이란 게 없어. 그럴싸하지. 그래. 남한테 존경말도 그렇게 꼭딱지리 안 하고 남한테 반말도 그렇게 잘 안 해 그 어른들. 그게 답이 없으니까 내가 미치고 환장하지. 뭐 똑 떨어지게 뭐 여기가 여기까지고 저기가 저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 내가 초계 갈 적에는 두봇이 두유를 읽다가 미치고 환장해가지고 물을 데가 없어 초계를 갔는데 그래서 두유를 이제 두유 시가 230수가 되는데 그걸 내가 다 애웠어. 저 가을에 서재 앞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은행이 이렇게 툭툭 떨어진 걸 선생님하고 나가면서 내가 이제 저 닭이 저 모이쪽 이렇게 날큼날큼 주워서 잘 애운다. 그너 애우지만 뜻을 아는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이 내가 다 알면 뭐 두보대기로요. 입맛을 쪽 닫고 그렇지. 그 다음날 또 해가 느느이 지는데 내 방에 앉아서 저쪽 울타리 쪽 담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스님이 들썩들썩 동네 어구를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더라고. 보니까 안면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돌곤장 스님이야. 꼭 그때 그렇게 혼자 숨어 있으면 이렇게 찾아와 또 그 친구는. 딱 찾아와가지고 아이 무슨 일이냐 내가 깜짝 놀라서 그 나는 이제 스님 옷을 안 입고 그 허연 적삼을 입고 앉으니까 서재에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없어. 선생님에 대한 그 예의가 그게 아니라 선비들하고 같이 뭐 드러내면 안 돼. 그런 데는 같이 동사섭을 해가지고 같이 해야지. 그 허연 둘러있으니까 으아 놀란 거야. 남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비밀 지켜주지. 그러면 떨고 두고 막 야
너 아침 저녁 예불 안 해서 죽겠구나. 아, 서재에 무슨 예불이 있어. 어때, 그 눈초리가 얼마나 부러운 눈인지. 예, 지도 30대 초반이고, 나도 30대 초반. 한참 회의를 느낄 때걸랑, 선방에도 다니고, 글도 가르치고, 중강도 해보고, 뭐 이제 한참 방황할 때라, 그때가 우리 둘이. 야, 너 해볼 안 해서 죽겠구나. 아이고, 이에 와서 나같이 옷 입으란 게, 나는 그건 못해. 그러더라고. 그러더만, 내가 이제 두유를 이렇게 다 애우고, 뭐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가 키가 크다란 중이가 있어요. 덕민이하고 무슨 관계야? 그 옆에 앉았다가, 중마 고우여요. 그러더라. 내가 내 방에 가지고, 무슨 니하고 나하고 중마 고우냐? 골치 아프다, 야, 니네. 그러니까, 입맛을 뚝뚝 따시고, 무비가 앉아가지고, 니 두율 다 배운 거, 오늘 저녁에 나한테 좀 다 가르쳐달라. 그러더라고. 야, 임마, 나는 6개월 동안 쇠가 빠지게 해가지고 배운 건데, 어떻게 하루 종일 너한테 다 가르쳐주냐? 에이? 그러면 무슨, 무슨, 니가 장학금을 받으려면 장학금을 어디 준비해가지고 하더니, 안 돼! 그러니까, 무비가 하는 소리가, 혼자 잘해 처먹어라. 혼자 잘해 처먹어라. 너는 아주 위선자야. 아주 욕심 많고 골치 아픈 놈이야. 다시는 안 온다. 좋다. 나는 골치 아프고 욕심 많고 또 나중에 만나자. 그것도 헤어졌어. 근데 그 뒤에 몇 개월 뒤에 이제 극락암에 선원장 하던 명정스님이 있어. 그건 또 이제 그것도 다 50년도 후반 58년도 해인사서 만났는데 58년도면은 50년도 중이니까 나는 왜 올깨끼고 올깨 그 사람도 올깨끼야. 근데 그냥 행자로 왔는데 나 덕체라 나 씨라. 예. 지금도 나 덕체라고 환장해버려. 40년 전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니까 환장해버려. 다 뭐 굉장하지. 다 선원장 하면 그 경복 노신 밑에 뭐 다 하고 뭐 알 것 다 알고 굉장하지. 그러면 나씨 덕체 하면 그만 들어 넣어버려. 날 잡아 먹으라고. 그래도 그 친구가 왔더라고. 다 왔는데 그건 또 희한해. 야, 뭉숭할 뜨구만. 텁텁한 농주 막걸리 없냐? 이지라더라고. 공자가 제자들이 인해 문두돼서 공자가 다 달리다 보듯이 너는 야 나보러 온 것이 아니라 막걸리 처먹으러 왔냐 이 새끼야. 그러니까 너 보니까 막걸리 생각이 나잖아. 응? 막걸리 좀 하자. 아니 또 그만하자 그것도. 그거 다 사람들 진한 사람들이라. 다 진한 사람들. 그냥 평범하질 못해. 운임금이란 사람은 평수토하고 물을 평정해가지고 모두 그 중국이란 데가 그저 우리 원장스님은 많이 가보고 나도 가봤자 늪이만해. 그래가지고 그 물이 많이 고이니까 옛날에 상고 때 보면은 밑에서 못 살고 사람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밑에는 이제 막 용인이 범인이 짐승들이 너무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그 운임금이 9년 동안 치수를 해가지고 물을 이제 바다에 뺐어. 그걸 얘기해. 또 미직이란 사람은 파종을 해서 곡식을 잘 파종을 해서 몸소 친히 농사를 지었더니 그 이후에 운임금은 순임금의 자리를 받았고 천하를 소유를 했고 직이라는 사람은 그 후손이 또한 준나라 무왕에 이르러서 또한 천하를 소유했습니다. 남궁갈의 뜻은 대개 예와 오로서 춘추말 당세의 유권력자 권력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유를 했는데 공자님을 매우 괴롭힌 사람들 나는
영원한 학인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강당에 이렇게 학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살지만, 강사들하고 강주들을 요즘 종단에서나 또 본사에서나 너무 몰라줘요. 또 강사나 강주의 질도 책임이 있겠죠. 그렇지만 대접받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나는 강조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라도 앉아있지를 못해요.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그렇지만 학인 신분이고 내가 항상 공부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항상 밑바탕이 깔려 있으니까 내 스스로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이야. 내 스스로 자신을 위로를 해야지 남한테 위로받을 처지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또 공부하는 것이 성불이라든가 열반이라든가 그런 건 뭐 전부 던져버리고 항상 이렇게 배우고 살고 또 배우면서 탁마하고 산다는 것. 죽을 때까지, 숨이 끝일 때까지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공자님 같이 호학한다는 그런 사람은 역사에 아무도 없다. 근데 공자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군자 노릇하면서 어질지 못한 자는 유의부원이와 그런 사람도 가끔 있거니와 그런 얘기죠. 왜 나라고 해서 종정도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보고 싶고 쇼핑도 가가지고 사고 싶은 물건도 다 사고 싶고 좋은 차도 중국 가지고 먹고 싶고 그런 생각이 없겠어. 포기를 하고 논어 한 줄 읽고 시 한 수 음미하고 참고 그래야 또 그러지. 그냥 돈 벌려고 하면 그냥 못 벌겠어. 그렇지만 그게 다 살림살이가 아니야. 그건 남의 거야. 내 것이 아니야. 그건 쇼핑해가지고 방에다 뭐 하나 진열해가지고 도받으면 좀 과시하고 싶고 또 좀 윤택해가지고 남한테 좀 보여주고 싶고 그건 다 남을 위해서 하는 기생이야. 기생이야. 미유소이언이와 미유소인자이니라 소인 노릇하면서 어진 사람은 잊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인은 철저한 소인 노릇밖에 할 수가 없죠. 공부를 해가지고 군자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인은 어진 사람 찾아볼 수가 없지만 군자 노릇하면서 혹 어질지 못한 그런 사람도 혹 있기는 있어. 그렇지만 소인은 절대 인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는 보지 못했고 있지 않다. 공자님의 좀 한탄스러운 소리입니다. 이 부자가 대저할 적에는 발어지사가 되고 문장 중간에 들었을 적에는 지시대명사가 되고 이 부자가 문장 맨 끝을 올 적에는 아주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런 군자 노릇하면서 혹 하다가 어질지 못한 그런 행동이 가끔 있거니와 소인은 그렇다고 해서 그 중에 소인은 좀 어진 사람이 그와 군자와 반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적에 소인도 좀 어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소인 노릇하면서 어진 사람은 또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공자님이 아주 자수 섞인 말씀입니다. 사시왈 군자는 인의 뜻을 두지만 그러나 호홀지간에 잠깐 사이에 마음이 인한 생각을 떠나서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미면유 불인이라 불인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해. 다는 안 그렇지만 군자도 조금 허물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다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왈예지란 능불로와 충원이란 능불의호와 자왈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했을 적에 그 사람을 애낄 적에 그 사람을 참으로 사람을 키워주고 보호하려고 하면은 능히 수그럽게 하지 않겠는가. 들들 볶아야 돼.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은 그 사람 마음 묻혀주고 무슨 뭐 용돈 많이 주고 뭐 제자라고 사랑해서 덮어주고 쓰다듬고 그건 사랑한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제자, 아끼는 제자, 아끼는 도반일수록 더 잔소리를 하고 더 수그럽게 하고 더 이렇게 고쳐줘. 그래야지 좋은 쪽으로 서로 입만 맞춰주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충원이란 등 물해와 임금에게 충성을 할 적에는 신하가 물해와 가리킴을 하지 않겠는가. 임금을 똑바로 가리키고 임금 잘못을 고쳐주고 하는 것이 신하인데, 임금 구미에 맞게끔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은 그건 신하가 아니야. 그건 간신이지.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할 적에는 그 사람을 수고롭게 해주고, 또 어른을 모시고 있는 자기 입장에서는 어른도 실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어른 잘못을 순순히 따라줘가지고 어른 군민 맡게 하는 것, 그것은 어른의 군민을 맡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른 섬기는 것에 그 충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려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가 바탕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멍청이가 앉아가지고 스님 잘못했습니다. 스님 그래서 안 됩니다. 뭐 지금 똥도 못 가린 주제에 뭐 그러면 안 되는. 자기 공부를 많이 하고. 딱딱 맞는 그런 진리를 내가 깨닫고 난 뒤에는 어른을 모실 적에, 어른이라고 해가지고 다 부처님 같은 분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소시활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아끼면서 수고롭게 하지 않는 것은 새나 송아지 사랑이요. 그렇겠지? 새야 뭐 그냥 가다 놓고 그냥 눈에 욕이거리지. 그건 뭐야? 스님은 날 가르쳐주지 않고 기호만 해주니까 쟤는 세장에 갇힌 새의 사랑입니까? 하고 그렇게 달라들으란 말이야. 충의물에는 임금에게 충성한다면서 임금의 잘잘못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아녀자 내시의 충성이다. 그런 얘기죠. 헤헤 하고 웃고 사극에 보면은 그런 것이라 이 말이야. 에이지 노지지 그 사람을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람을 수고롭게 하고 피곤하게 할 줄을 아는 그런 사람은 참으로 그 사랑하는 것이 아주 농도가 깊은 것이고, 그래야 오래 갈 거 아니야. 충의지에 임금에게 충성지를 하면서 임금의 그 잘잘못을 가르쳐 줄 줄을 안즉석은 그 충성스러움 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이런 논어를 배운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어른과 나와 관계, 나와 어른과 관계, 도반과 나와 관계, 일상 사람들 대화 속에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부딪히는 그런 쪽에서 어떻게 몸가짐을 갖고 어떻게 내가 실천해 나가는가, 그런 걸 농자를 통해서 우리는 은밀하면서 확실히 가져서 우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어제 닦고 재밌었지? 잘못해 나 질 뻔했다. 몸이 안 풀려가지고. 그래도 한 판은 져도 두 판은 그냥 개박살내. 몸이 안 풀려. 그 응원한다고 너희들 목 셌지? 걸릭다가 목이 새야지 뭐 응원하다 목 세면 그 아무 뭐 날라리지 뭐. 응? 다음에는 이번엔 돈을 걸어가지고 우리 돈까지 합해가지고 면
열악한 경제에 보탬되게 이렇게 이겨도 좋는데, 내년에는 이제 상금을 많이 걸자고 해가지고, 그러면 또 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크게 걸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반은 또 주고, 반은 이제 우리 고향하고, 주진 스님이 이제 그렇게 작전을 해야 돼. 스폰서 노릇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예? 아, 어디 그 면장이 좀 조잔하더라고. 나는 그래 탁구대회 열자 그래서 뭔가 좀 어떤 터프가이 같이 와일드하게 생긴 줄 알았는데, 점잖은 이쪽 촌색시 같이 그렇게 생겼더라고. 돈을 내라 그러니까 지갑에 돈을 보니까 돈도 없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10,000원 걷어가지고, 나보다 경제 사정이 훨씬 열악해. 애지란 능 물로 호와 충언이란 능 물에 호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자꾸 그 사람을 무슨 또 짐승 귀여워하듯이 그렇게 귀여워할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채찍질을 해주고 자꾸 가르쳐주고 좋은 쪽으로 선으로 인도해주는 것. 그 사람이야말로 참말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응? 뭐요? 응? 이명에 아니 나도 그건 안다 이거요. 예, 어른을 모시는 입장에서 자기 마음을 다 털어서 남김없이 모시는 걸 충이라고 하는데, 진기지충이라 그러지. 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모시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어른 하시는 것이 혹 임금하는 노릇이 혹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신하가 가르쳐주고 바로 줘봐야 되는 것. 그런 것이 충이다 이 말. 자활 이명의 비침이 초창지하고 세숙이 토론지하고 행인자우 수식지하고 동리자산이 윤색지하니라. 춘추말에 정나라에 어떤 이 글 잘하는 그런 분들이 정나라에 많아서 그 나라와 사이에 그 사신 보내고 또 어떤 그런 공문 작성하고 국익을 위해서 나라에 가는 어떤 문서 같은 거, 그런 것을 잘 꾸며고 실수 없이 해가지고 그런 것 작성하는데 정나라가 그 좋은 선비들이 많아서 그런 어떤 좋은 예를 남겼는데, 공자님도 그런 예의에 대해서 문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나라와 나라에 외교하는데 그런 그 문서 작성 자체가 잘 매끄르게 돼야 되겠죠. 그래야 애교가 우선이 되니까. 사명을 만들매,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명령을 문서로 작성해 가지고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그 교제를 할 적에 임금명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작성하매, 비침이라는 그런 학자가 초라고 하는 것은 대략 처음에 그것을 짓고, 세숙이라는 사람이 또 모여 앉아가지고서 옳고 그런 어떤 그런 사명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고, 또 심부름 가는 사신을 대표로 하는 행인자오라는 사람이 문장을 또 수식하고 꾸미고, 동리자산이 동리 땅의 자산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사명에 대해서 색깔을 윤택하게 만들고 윤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외교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어떤 그런 모범을 보였다. 비치미야는 사인이다. 정나라 대부 벼슬이고 초라고 하는 것은 대략 처음 그렇게 문장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창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짓는 것이라, 조라고 하는 것은 짓는다고 해서는 초고를 말하는 것이다. 처음 이제 그 틀을 잡는 것이죠. 세숙이라는 사람은 6일이라는 사람이고, 춘추전에 자태숙이라고 지은 그런 그 사람을 해당하는 것이다. 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비들하고 앉아서 그 내용을 찾고 공부하는 쪽이고, 논이라고 하는 것은 선비들이 앉아서 강론하는 것이고, 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을 맡은 별실자리를 말한 것이고, 자오라고 하는 것은 공손이라는 사람이고,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동리라고 하는 것은 땅 이름인데 정자산이 살던 그런 고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나라의 정자산은 대부지만서도 일화가 많죠. 맹자에도 그런 말 나오고 내가 강의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군자는 속일 수 있다. 군자라고 하는 것은 소인이 군자를 속일 수가 있다. 어떻게 속이냐? 이치에 가장 맞는 얘기를 하면은 이치에 맞는 얘기를 소인들이 하기 때문에 군자는 그걸 받아들여서 실천에 옮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치에 없는 말로 군자를 속일 수는 없다. 그런데 그런 예로 정자산이라는 사람에게 다른 나라의 교관이 큰 산 잉어를 선물을 했는데, 잉어가 입을 똑똑 벌리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팽이식지 삶아서 먹는다든가 회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 정자산이라는 사람은 어진 사람이고 또 자비가 있는 사람이고 학자니까 그 큰 잉어가 입을 떡떡 벌리고 있으니까 잡아먹기가 좀 그래서 정원지기를 불려가지고서 그 연못에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그 잉어를 정자산에게 선물할 적에는 보약이 되니까 잡아서 쉬라고 그렇게 한 건데, 정자산이 마음은 차마 못 잡아먹어가지고 이제 정원지기를 불러서 연못에 풀어주라고 했는데, 그 정원지기가 입을 떡떡 벌리고 눈을 껌뻑껌뻑한 그 잉어, 큰 잉어를 가지고 가면서 정원 연못에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만 해를 쳐서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모시는 어른이 잉어 얘기도 묻지도 않고, 자기도 어른이 살려주라고 하는 것을 삶아서 먹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렸어요. 뒤에 이제 정자산이가 또 눈에 어른거른거리는 그 잉어가 생각이 나서 정원지기를 불러가지고, 야, 이 사람만 내가 언제 그 잉어 연못에 살려주라고 줬는데 그 살려줬냐? 그러니까 아무렴요. 그 잉어를 어른이 주시기래 연못에 갖다 딱 풀어주니까 처음은 눈을 휘둥그레가지고 얼음얼음 했었더구만 아주 그냥 지느러며 활개를 치면서 그냥 잘도 살아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정원지기가 정자산한테 하니까 정자산이가 무릎을 치면서 듣기 소재 그놈이 지갈 곳을 갔구나. 듣기 소재 그런 얘기는 많이 해요. 그 있을 바를 얻었다.
우리는 산중에서 수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스님들이 도시에서 살면 잘 안 어울리죠. 어른들은 좀 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요즘 안정이 돼야 되는데 좋은 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른을 편히 모시면은 그 어른은 상자 잘 만나가지고 득기소재라 그 있을 바를 참으로 얻었다. 각기 자기 자신이 자기 분수에 따라서 쓰고 앉을 자리에 예에 맞게 거처하는 것을 득기소재라 그럽니다. 이 득기소재라는 말은 이치에 맞게 모든 분위기에 맞게 그 사람에 어울리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신분, 또 백성은 백성의 신분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신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책임을 다 했을 적에 거기에 바로 삶의 진실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위치에서 가장 맞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큰 위치라든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깐이 본다든가 너무 큰 것을 바란다든가 그렇게 되면 분에 넘치는 것이죠. 득기소재란 말은 잉어가 말하자면 지 살 곳을 맑은 연못에 가서 얻어서 갔다는 거니까 참 어울린다, 아름답다, 그렇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을 적에 안속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상자가 스님한테 차비를 좀 얻고 잡비를 얻으려면 쏙이지요. 그럴듯한 소리로. 스승은 쏘가가지고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은 상자는 받아 나가고 도반들한테 앉아가지고 스님을 용케도 쏘겠다고 기분 좋게 합니다. 그렇지만 쏘는 스님보다도 쏘킨 그 제자 고기에 앙큼해서 못 쓰겠지. 뭐 스님한테 뭘 욕을 해가지고 스님이 안 들어도 벌금을 또 미개가지고 돈 타는 것도 내나 그런 것들이야. 그런 거 아니냐. 그건 그냥 서서 앉혀놓고 뺏겨먹는 거지. 그런 건 스님한테 돈을 뺏어서 나하고 같이 나눠 먹어야 돼. 그래 이제 자기 동료들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어른 그 지혜가 있고 그 사람 다루는 법이 국내에서 출중하다고 하는데 나는 못 속여. 그 잉어 살려줬냐 그래서 처음은 어리바리 하더만 그냥 연못에서 힘차게 살아갑디다 하니까 그냥 무릎을 치면서 그 어른이 득기소재 그놈이 채갈 곳을 갔구나 그렇게 좋아하던 표정이더라고. 그런데 누가 나쁘겠냐? 누가 나쁘겠어? 정원사? 그게 뭐 유치원 수준이니까. 정자산 얘기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해인이다 공자님이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그런데 큰 물이 나가지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그 물을 건네지 못하면은 그 자기가 노인들을 젊었을 적에 업고 물을 건네주는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공자님이 또 말씀을 하지요.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이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진짜 정치를 하고 진짜 사람을 위한다라고 하면은 자기 능력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업어서 건네줄 것이 아니라 다리를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나라를 다스린 사람의 도량이지. 업어서 일일이 보내준다는 것은 자기가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고 소문 내려고 하는 장사들이 하는 소리다. 그렇게 공자님은 또 비꼬옵니다. 공자 골치 아파 공자님은. 어쩌든지 독리자산이란 사람은 공자님이 그렇게 속을 깃들어 보면서 이 얘기를 하지만 어찌 유명한 분입니다.
윤색이란 말은 그 임금의 사명에 대해서 문장을 입혀가지고 빛내게 하는 것이다. 전국 정나라가 임금의 말씀의 그 명령을 만들 적에 반드시 이 네 사람의 어진 손을 거쳐가지고서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문서는 자세하고 또 깊고 정갈하고 밀밀해서 각각 국가와 국가 사이의 어떤 명분 같은 거라든가 그런 그 절충이 그 좋은 장점한 바를 다다 그 사명에 기록해 놓기 때문에 이로써 모든 제후들하고 서로 응답하고 만남에 있어서 정나라 하는 일들이 패한 일이 있음이 적다. 다 좋은 국가 간의 호응을 얻어서 외교 정책에 원만한 성공을 하는 예가 이런 어진 이들이 사명을 만드는 데에 그렇게 공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자가 이것을 말한 것은 다 그런 일들은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착하게 여겼다. 혹이 자산을 묻는데 정자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이렇게 물었을 적에 자왈 공자께서는 사람에게 은혜스러운 짓을 많이 해준 사람이다. 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자님은 인으로서 사람을 칭찬하는데 매우 인색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욕이 없는 성인의 입장에서 사욕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인을 지칭을 해주지만 그 사람이 어진 사람이니까 이렇게 물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공자님은 답변을 회피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천리의 이치를 몸소 체득을 해서 전체의 인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인한 사람이지 조그만 좋은 착한 일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베풀어주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공자님은 별로 해주질 않습니다. 해인이라 사람에게 은혜스러움을 해준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요즘은 망상 안 피우냐 이렇게 물으면은 저는 원래 망상이 없어요. 그렇지. 망상이 없기는 해 없어 부글부글 끓지. 그렇게 답하면 안 되지. 저는 망상을 억제하고 안 피우려고 노력을 하고 애씁니다. 그렇게 답해야 돼. 망상이 하나도 없다면 부처님이나 오내스님 그런 지혜 그런 수행의 지혜에 올랐다고 하는 소리인데 그건 어른이 물었을 적에 제되는 소리라. 근데 저는 망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는 것이지. 자산의 정치가 정자산의 정치하는 것이 불전의 관이나 관대하는 쪽에 전문으로 하지는 않지만서도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한결 사람을 사랑하는 쪽으로 주장을 삼는 연고로 공자께서 그 사람은 해인이다. 사람을 항상 은혜스럽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로 공자는 정자산의 인물 품평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은 공자가 인물 품평할 적에 그런 얘기를 늘어놓는 것은 대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게 쪽을 들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무게 있는 쪽을 들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단점도 많아요. 단점도 많지만 단점은 살짝 감추고 그 사람의 장점을 이렇게 살려서 이 얘기를 하지 단점까지 다 말하려면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친구지간에 대화를 나누고 뭐도 친구의 어떤 살아가는 것을 만나서 품평을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그 친구의 단점은 살짝 감추고 10가지 중에서 못된 것 9가지는 살짝 감추고 그 사람의 한 점에 좋은 점을 들어서 걔는 그것이 참 좋아 이렇게 이해해주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꼭 단점을 들어서 이렇게 꼬집꼬집 팔다 보면은 원수가 돼가지고 다시는 안 만나죠. 도반은 탁마하는 입장에서 서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로 이렇게 북돋아주고 인을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도반끼리 만나면 허물해가지고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헤어져서 안 만나면 그런 불행이 없죠. 그렇죠? 문자서한대와 자서라는 사람은 초나라 공자인데 자서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공자님은 피제라 하면서 콧등을 끼면서 피제라 이거 뭐 그 사람 피제 폐지는 그냥 예면해버린 사람입니다. 예면해버리는 그런 피제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다. 관심 밖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적에 피제 이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피제 하면은 관심 밖의 사람이구나. 그 초계 선생님은 우리 초계 선생님은 글지어 온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 칭찬 좀 해달라고 하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 그 내가 옆에서 그분도 저 경상도에서 제일 치는 어른인데 그분이 와서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들추고 그러면 선생님 좀 인정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하고 콧등을 퉁 끼고 말아. 그것이 뭐냐면 피제라. 왜 그랬는가? 자서라는 사람은 초나라 공자 이름이 신인데 능손 초국해가지고 그 당시에 초나라가 좀 흔들렸는데 초나라를 초국을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양보했다는 소리입니다. 자기는 장자고 나라의 그 태자가 나이가 어렸는데 어린 태자를 임금자리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제일 맏형된 그분 공자신을 초나라 왕으로 그렇게 모셔야 된다 할 적에 이 공자신은 그 초나라에 대해서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역사가들이 태자가 당연히 나이가 어리더라도 말하자면은 보위에 올라야 된다. 그런 역사를 주장해서 주의해서 자기가 임금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치에 맞는 소리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평을 내렸죠. 초국을 양보를 하고 태자인 동생인 소왕을 세워서 그 소왕을 도와서 공자신이라는 사람이 그 초나라 정치를 고치고 기강을 바로 잡았습니다. 또한 어진대부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불능력기 차망지호하고 능히 그 임금에게 함부로 했던 그런 이름을 후세의 혁이란 말은 고치지 못했고 어린 동생이 태자가 돼가지고서 보위에 올렸을 적에 처음은 잘했는데 뒤에 가서는 함부로 합니다. 우리나라 수양대군 같이 단종회사가 거기서 나오지요. 능히 그 임금에게 함부로 하는 참이란 말은 임금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임금을 아주 손아귀에 집어넣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자기가 임금 대신 정치 일선에 나와서 좌지우지하는 것을 참왕이라. 참왕의 이름을 고치지 못했고 또 그 소왕이
소왕이 공자님, 노나라의 공자님을 불러서 우리 초나라의 예약을 좀 부흥시켜서 예약이 살아나는 초나라 정치를 좀 해보고 싶다 했을 적에 이 공자신이라는 사람은 공자를 못 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은 다른 사람 부를 적에 인간적인 감정도 있고 해가지고 그 사람 피제가 아니라 피자야. 피자 그건 맛없어서 못 먹겠더라 나는. 그 후에 마침내 백공이란 사람을 불러가지고 초나라의 반란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됐으니까 그 위인을, 그 사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피제자는 그 사람을 밖으로 돌려버리는 말이다. 관심 받기다 이 말이지. 피제라. 그러면은 그 제한공을 도와가지고서 천하의 폐제의지를 하는데 제한공을 도와서 공력이 제일 많은 춘추말 때에 관중이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적에 이냐 탈백시 병읍 삼백하얀을 그 사람 됨이 백시병이라는 그 지명읍 300이라는 300은 백성 숫자입니다. 백성 숫자가 많을수록 그 땅이 넓고 강하고 그런 것이겠죠. 옛날에는 그 사람에게 공이 있으면은 그 땅에 그 나라의 백성이 얼마고 거기에서 임금 노릇을 거기에서 시급을 하고 거기서 세금을 받아서 모욕도 하고 그걸 평생 이렇게 살도록 벼슬을 내려주는 것이 그것이 시급입니다. 300이란 말은 요즘 말하자면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백성 300사람을 얘기를 하겠죠. 백시병읍에 300사람들을 이렇게 뺏어서 관중이한테 주었습니다. 제일 공이 많은 제나라 한공이 자기 신하인 관중에게 백시병읍 300호를 그냥 뺏어서 주었습니다. 반소사 몰치오되 그 백시란 사람은 병읍 300호를 뺏겨버리고 몽땅 털려서 거지 신세가 됐는데 반소사란 말은 아주 성근 밥을 먹는다라고 하니까 그저 전에는 부자로 소유를 했지만 소사라고 하는 것은 성근 밥을 먹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몰이라고 하는